자, 이제 벡터의 마지막 단원이라 할 수 있는 평면메터의 내적과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게. 일단 미리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 평면메터의 내적은요, 벡터와 벡터의 곱셈입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제 직선하고 원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 일단 이번 단원이 하고 싶은 주제는 이거니까. 자, 그럼 일단 거의 대부분 이거야. 내적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평면 벡터의 내적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수학이라는 건 항상 정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평면 메터의 내적의 정의 일단 살펴볼게. 내가 왜 이렇게 거지같이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야, 우리가 벡터와는 다르게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 크기만 갖는 값을 스칼라라고 했어. 그럼 3 곱하기 2는 그냥 양끼리 곱하면 되니까 되게 간단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잖아. 그럼 여기는 이 벡터랑 여기는 이 벡터를 곱해라 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정의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해라, 두 개의 벡터를 곱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자,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걸로 이건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에서 배웠던 왜 코사인 뭐 0도, 코사인 30도, 60도, 45도 이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분의 1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정의를 자, 내가 A 벡터였고 자, 네가 B 벡터였는데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해라 라고 하면 이 선분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 두 벡터가 만날 수 있도록 시점을 통일해서 평행 이동하신 다음에 자,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코사인 값에 계산해서 자, 이것이 바로 벡터의 내적의 정의다. 다시 너의 크기, 나의 크기 우리 둘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까지 자, 이 세 개를 곱한 걸로써 벡터의 내적을 정의하였다. 자, 밑줄 치세요. 자, 이미 물론 이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주셨지만 자, 상당히 중요한 벡터의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사실은 끝 이러고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이 벡터 내적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벡터와 벡터의 곱셈이 됐잖아.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자, A 벡터 곱하기 B 벡터라 쓰면 이거는 벡터와 벡터의 곱셈 중에 다른 거니 외적이라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아. 그러니까 벡터하고 벡터의 곱셈을 이렇게 쓰면 외적의 기호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벡터와 벡터 사이에 점 하나를 찍음으로써 벡터와 벡터의 내적 자, 곱하기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 이게 쓰면 그냥 빵점이야, 빵점. 잘못된 기호이기 때문에. 자, 근데 두 번째 바로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인 정의. 자, 여기는 니네가 일단 먼저 뭘 표시했냐면 자, 먼저 일단 이 그림에서 니네가 뭐 색깔 있는 펜이 있다면 이 두 개를 좀 표시해줘. 자, 벡터와 벡터의 내적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의 곱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그림에다가 뭐 색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 자, 그림적인 의미예요. 자, 그래서 벡터와 벡터의 내적 결과는 자, 노란색 성분의 길이와 자, 빨간색 성분의 길이를 곱하는 것이 바로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 갖고 있는 자, 기하학적인 의미다. 자,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야. 결론 미리 한 거야. 결론 미리 한 거야.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문제 주어진 벡터가 어떤 벡터냐면 얘가 바로 A 벡터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얘가 B 벡터였던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3분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입니다. 자, 근데 두 벡터의 크기가 세타야. 이루는 각의 크기 집중해 주시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A 벡터의 평행한 선을 섞어서 내가 이 길이를 네모로 할게. 그럼 이 길이가 네모면 당연히 이 길이도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네모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거든? 그래서 B 벡터의 크기 자, B 벡터의 크기 분의 네모가 바로 세타에 대한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자,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자, 살짝 넘어가 주시면 네모가 바로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B 벡터의 크기가 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A 벡터의 크기와 자, B 벡터의 크기와 자, 코사인 세타를 곱하기 정의했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바로 네모가 되더라. 누구? 빨간색 부분이 요 놈이 되게 되더라. 요것이 바로 분포도 뭐만 곱해주면 A 벡터의 크기만 곱해주시면 요것이 바로 두 벡터의 내적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자, 선분 길이의 곱으로서 벡터의 내적을 해석해 주시면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계산이 좀 편리해져.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게. 한 벡터를 구성하는 모든 점들. 자,
자, 한 벡터의 시점과 종점이라 할게. 자, 내가 지금 현재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는데 이 벡터의 내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 한 벡터의 시점과 종점에서 다른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래서 그 선분끼리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 그러니까 이건 따로 뭐 정리할 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눈으로 기억을 해야 돼. 눈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위에다가 요걸 잠깐 적어둘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것들을 니네 그 프린트 오른쪽 위에 보면 공간 있죠? 자, 그 공간 위에다가 요걸 적어두세요. 자, 내가 여기 지금 현재 A 벡터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요 벡터를 B1 벡터라 하고 요 벡터를 B2 벡터라 하잖아. 그럼 당연히 A 벡터하고 B1 벡터의 내적하고 A 벡터하고 B2 벡터의 내적은 같다는 거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요게 A 벡터입니다. 요게 B1 벡터고요. 요게 바로 B2 벡터야. 그래서 이 벡터랑 이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이 선분 길이 곱하기 이 선분 길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벡터랑 이 벡터의 내적도 마찬가지로 이 선분 길이 곱하기 이 선분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를 내가 A 벡터로 했을 때 자,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 하나에 자, 또 마찬가지로 자, 수산발은 어차피 길이만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뭐가 나온다면 자, B3 벡터가 이렇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하고 A 벡터 내적 B3 벡터의 내적은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림하고 같이 정리해주세요. 자, 그 벡터를 이루는 시점과 종점을 수선화를 내려서 길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A 벡터를 기준으로 이 벡터랑 내적을 하나, 저 벡터랑 내적 하나, 이 벡터랑 내적 하나 전부 다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벡터가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 이게 왜 근데 꿀이냐면 각도를 안 구해도 돼. 이 각도라는 건 항상 삼각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이 각도 하고 이 각도 하고 이것들을 막 구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이 벡터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각도의 값을 구하지 않고 코사인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자, 벡터의 결과를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말로 계속 들어야 되니까 자, 벡터의 시점과 벡터의 종점을 다른 벡터의 수선발을 내려서 자, 이 선분의 길이하고 요 선분의 길이 곱이 바로 벡터와 벡터가 내적이 갖고 있는 자, 의미가 되게 된다 라고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벡터를 해석하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자, 벡터를 해석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하기도 하잖아. 자,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놨을 때 종점이 나타내는 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자, 우리가 벡터를 좌표처럼 표현하기도 하잖아.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부터. 자, 집중해 주시고 자, A 벡터를 이렇게 A1, A1, A2 자, B 벡터를 B1, B2로 했을 때 이 두 개 벡터를 내적해라. 집중! 자, 벡터가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해라. 결론 얘기할게. X 성분은 X 성분 길이 곱해주시고 자, Y 성분은 Y 성분 길이 곱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벡터와 벡터의 내적의 정의래.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해. 아니 선생님, 벡터하고 벡터의 내적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걸 해가지고 이 가운데 코사인 세타 곱하는 게 벡터의 정의인데 선생님 맘대로 막 곱하기라고 막 좌표끼리 곱하고 막 그거 좀 약간 야매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딱 한번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제일 재미없는 순간인데 왜 저렇게 성분으로 표시됐을 때 벡터의 내적을 성분끼리 곱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증명할 건데 좀 필요해. 이거 좀 증명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신에서나 물어보는 게 뭐 댓글 떠나가지고 한 번 정도 해야지. 야, 간다. 야,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자, 어떤 벡터? 이 벡터인 A 벡터와 이 벡터인 B 벡터의 내적을 자,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계산할 테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 잘 봐라.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말이야.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한 다음에 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셔야 돼. 그냥 봐봐. 근데 왜 코사인 세타라는 게 사실은 뭘 쓸 거냐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삼각함수의 활용에 나오는 J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J 코사인 법칙. 자, 뭐였죠? 자, 요 각의 코사인 구하고 싶으면 요거 두 개 길이 곱하고 2배 한 다음에 밑에 깔고 방금 언급했던 두 개 제곱 더한 다음에 마주보는 거의 제곱을 빼는 거를 통해서 코사인 세타 계산했거든. 그럼 이 시간 뭐냐면 잠깐만 야 A 벡터 크기하고 자 B 벡터 크기하고 자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했었겠다고? 2 곱하기 자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바로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기니까 그러면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 자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이니까 자
자, A 벡터 크기에 A 벡터 크기 제곱에다가 자, B 벡터 크기 제곱하신 다음에 자, 마주보고 있는 요거 요 길이 제곱 빼야 되거든? 그럼 요거 제곱은 빼기 뭐 하시면 되냐면 자, A, B를 바라보는 벡터 크기의 제곱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지? J 코사인 쓴 거야, J 코사인. 자, 우리가 왜 이 삼각형에서 이거의 코사인 구해라고 하면 얘랑 곱하고 2배. 이거 제곱 한 다음에 마주보는 거 제곱 빼잖아. 공일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는 요거랑 요거 사라지고 얘랑 사라지고 이제 좌표 놓고 계산해볼게. 봐봐.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A 벡터 크기 제곱. 자, 이 벡터의 크기는 바로 얘랑 떨어진 거리인데 그럼 그거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된다?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B 벡터의 크기 제곱, 이 선분의 길이 제곱 그럼 바로 마찬가지로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뭘 빼느냐?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점하고의 떨어진 거리 제곱. 그럼 얘랑 떨어진 거리 제곱이면 어떻게 돼? x좌표 차이 A1 빼기 B1의 제곱이랑 y좌표 차이 A2 빼기 B2의 제곱을 빼주신 거. 이게 바로 내가 얻은 결과가 된다. 그 눈으로 하자고. 이거 제곱하면 A1 제곱 나오죠? 사라집니다. 이거 제곱하면 B1의 제곱 나와요. 사라져요. 이거 제곱하면 A2 제곱 나오는데 빼기니까 사라지고 이거 제곱하면 B2의 제곱인데 사라지고 그럼 나는 거 뭐 남는다? 얘랑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2A1 B1 근데 마이너스 곱하니까 2A1 B1 자 얘랑 곱한 거 2배니까 마이너스 2A2 B2 요거 하니까 2A2 B2 근데 그거를 2로 나누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2로 살짝 나눠주시면 내가 원하는 내적의 결과 나온다. 증명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야매로 그냥 곱한 게 아니고요. 자, 이러한 증명을 통해서 분명히 나온 거기 때문에 자, 벡터가 성분으로 표시되면 연산이 참 편했어. 자, 2개 더해라. 성분끼리 더하고 3배 해라. 3배 하고 막 했거든? 근데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하면 벡터와 벡터의 곱셈인 내적도 꿀이구나.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하신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구나. 자, 이게 바로 벡터의 예적의 표현. 자, 이것도 표시해 두셔야겠죠. 자, 밑에 체크 되겠지만 자, 이거 밑줄쳐 A 벡터, B 벡터. 그럼 내적의 결과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내적의 의미예요. 어디냐면 요쯤에 있어요. 자, 3번에 자, 이제 네 번째. 자, 내적의 연산법칙. 야, 이따 알고 전에 있긴 있는데 안 해. 자, 증명은 안 할게. 이제 상상을 해봐. 그냥 상상을 해봐. 여기 봐봐. 야, 내가 지금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할 거란 말이야. 이 두 개 벡터 내적할 거란 말이야. 흰색 벡터랑 노란색 벡터 내적하는 거랑 노란색 벡터랑 흰색 벡터의 내적한 결과가 다르겠니?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사이각의 코사인이거든? 그럼 얘랑 사이각이랑 얘랑 사이각이 다릅니까? 똑같잖아. 그럼 코사인 똑같지? 그럼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할 건데 이 길이 이 길이 곱한 건 똑같잖아. 그래서 교환점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리로 뭐 결합법칙이라든지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데 일단 생각할게. 근데 중요한 이걸 배우는 이유는 바로 뭐냐? 자, 우리가 실수의 연산 법칙처럼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내적의 연산, 벡터와 벡터의 곱하기 연산도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중고딩 때 했던 것처럼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다음 넘어갈게. 자, 여기가 좀 중요해요. 자, 이제 평면 메토드의 내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몇 가지 내가 예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예요. 중요하다. 은석에 뒤에 누가 있는 거 같지? 그 뒤에 누가 앉아 있는데? 네? 이 뒤에 누가 앉아 있는 네요? 앉아 있어. 안 보여? 자, 갑니다. 야, 첫 번째. 거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내적에 대한 성질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 곱셈 공식처럼 계산 가능. 야,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지. 당연히 그냥 내가 니네를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자, 마치 아닌데 원래는 아닌데 마치 곱셈 공식처럼 계산이 가능하게 된대. 자, 근데 첫 번째 이 내용부터 확인을 할게. 이거를 가르치고 나잖아. 그 애들이 뭐 내적 별거 아니군 하고 막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을 써서 서술형 감점당해.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쓰기. 내가 나중에 이제 니네 이제 문제 풀이 보다 보면은 막 이상하게 써놔.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주의할 건 그냥 이거 뭐 똑같은 거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뭐 A의 제곱을 뭐 이따위로 푼다고 이러지 마시고 꼭 내가 지금 쓰는 그 표현들을 따라서 써주셔야 돼. 따라서. 오케이? 자, 첫 번째부터 설명할게. 자, 1번 아주 단순한 거야. 야,
우리가 서로 다른 벡터를 내적하면 그건다 쳐. 근데 같은 벡터끼리 내적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 A 벡터랑 A 벡터를 내적할 거야. 그럼 A 벡터의 크기하고 A 벡터의 크기하고 코사인 몇이냐면 자, 같은 벡터는 바라보는 각도가 0도,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자, 코사인 0 갚아주면 얘는 바로 A 벡터의 크기. 근데 이거는 이제 스칼라기 때문에 스칼라 수 3, 뭐 5 이런 스칼라기 때문에 같은 거 두 번 곱하는 건 제곱을 쓰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 병신인 거야. 벡터라고. 제곱하면 안 된다고. 제곱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크기만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 이런 표현 쓰면 바로 감점. 빠바바. 오케이?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자, 자기 자신의 벡터는 크기 제곱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일단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분명 중요하고.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야, 요거 우리 이따가 풀 알고 전에는 요거를 증명해라라고 나와 있거든. 내가 지금도 보여줄게. 니네가 봤을 때 뭐 당연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긴 들잖아, 그제? 자, 지금부터 증명한다. 야, 이번에 나와 있는 거 증명한다.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놈의 크기 제곱. 자, 근데 이 친구는 야,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야.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 동그란 가로를 쓰고 제곱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왜냐면 이거는 벡터야. 벡터를 제곱할 수는 없다고. 숫자만 제곱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면 이것도 감점을 줘도 되는 거야. 반드시 크기의 제곱이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주의해야 돼. 선생님, 내가 어떤 벡터의 크기 제곱은 그 벡터 스스로를 두 번 내적한 거니까 그럼 이 친구는 사실 팩트가 바로 뭐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이렇게 계산하는 뜻이야. 이해하겠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한 다음에 동그라미 쓰면 또 병신 되는 거야. 숫자하고 숫자는 내적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야. 병신 아니게 안 쓸게 미안해.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나쁜 사람이야. 이제 수학을 가리키면 가리켜도 되겠는데. 야, 얘랑 얘랑 곱하잖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곱이기 때문에 A 벡터 내적 A 벡터 되는 거야. 한 번만 하는 거야.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냐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되는 거야.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냐면 B 벡터와 A 벡터의 내적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되는 거야. 근데 같은 벡터 크기 내적하면은 크기 제곱이랬으니까 A 벡터 크기 제곱 되는 거야.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뭐가 되냐면 B 벡터니까 B 벡터끼리 제곱되는 거야.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A와 B의 내적이나 B와 A의 내적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더하기 2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 자, 지금 두 친구가 살짝 졸았는데 자,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 처음에는 확실히 봐야 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걸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마치 합차 공식했던 것처럼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자, 스스로의 제곱은 다시 한번 들면 크기 제곱이라는 거. 표현만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래서 니네가 실제로 이런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이거를 머릿속에 마치 곱셈 공식처럼 계산을 할 건데 자, 이 친구랑 곱하면 원래 2A 제곱인데 2A 벡터 크기 제곱이라는 거. 크기 제곱 주의해 주시고 자, 뒤에 거랑 곱하면 3B 벡터 크기 제곱이라는 거. 자, 얘랑 하면 AB, 얘랑 하면 6AB, 총 7AB인데 이것도 7AB가 아니라 내적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거. 지금 한 4-5명이 졸고 있는데 좀 쩍쩍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볼 때 뭐 굳이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까지 하면 설명하겠냐 나오겠지만 꼭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상한 계산 표현들 실수를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지금 니네한테 몇 가지 이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조언을. 자, 벡터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첫 번째 시점 통일. 아까 시점 통일. 또 시점 통일. 자, 벡터의 뺄셈을 통해서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어떤 벡터든 간에 시점을 통일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개수 합이 1이다. 이제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자,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있잖아. 무조건 내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자, 벡터에 관련된 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내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왜냐면 내적 말고는 자, 벡터의 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자,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벡터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잖아. 자, 그래서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다. 라고 하면 반드시 내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표시할게. 각의 크기는
자, 내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은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그거예요. 시점 통일, 계산을 드리다, 각은 내적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벡터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걸 도대체 다음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꼭 막히다고. 시점 통일, 개수합 일이다, 그리고 각은 내적으로 구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밑에는 좀 약간 자질구레한 내용들. 뭐 평행은 별로 안 중요한데 이건 또 중요해. 밑줄 쳐. 자 벡터의 수직 이번에 밑줄 칠게. 자 벡터와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를 기억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수직이다. 수직이다. 이거 아니에요.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서수직이다 이렇게 쓰는데 야 봐봐. 내가 A 벡터고 네가 B 벡터인데 우리 너로 서수직이야. 그럼 너의 크기랑 나의 크기랑 우리 둘이 이루는 90도의 코사인 얼마죠? 0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벡터가 내적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수직이다. 그럼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무조건 코사인 값 90도가 0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 요것도 사실은 왔다 갔다 사실은 돼줘야 돼. 자 물론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가 0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아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밑줄 치세요. 자 수직이다.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0이 되게 된다. 평행 뭐 더 중요하고. 자 내적의 결과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팁들도 물론 있긴 한데 자 밑에는 직선의 방정식과 자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 잠깐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기엔 좀 약간 이르니까 자 우리 개념 설명이 좀 약간 재미가 없어 이제 뭐 이것도 어떻게 푸냐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나의 당부 자 좀 큰 얘기 할게. 원래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옛날에는 공간 벡터라는 걸 해서 말이야. 니네 이건 들어봤어? 민서야 X축, Y축, Z축 들어봤어? 그런 게 있다는 건 들어봤지? 우리 조만간 해? 공간 좌표로 해서 축까지야? 그건 해! 공간 좌표는 안 어려운 거라 X축, Y축, Z축 한다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나가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해야 돼. 원래 자연스럽게 빠졌어? 걱정하지 마. 얘 인상 쓸 필요까지는 없어. 빠졌어. 공간 벡터랑 같이 안녕 하고 불고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 공간상의 구의 방정식. 아 구의 방정식이 있구나. 뭐 공간의 상의 평면의 방정식 이런 거 했거든. 근데 이제는 이런 걸 다루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지금 하려는 이게 공간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원래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중간 과정이거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과정 빠졌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이제 교육과정이 있을 필요가 사실 없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시험지를 보다 보니까 그럼 공간 벡터 빠졌으니까 이건 거의 안 나오겠지 했는데 이 문제들이 보통 서술형으로 몇 개의 문제가 나왔고 근데 나올 때 뭐가 나오냐. 자 이제 문제 보시면 내가 이거 오늘 설명하지 않아도 니네 이거 문제 다 풀 줄 안다. 왜냐면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평면상의 직선이랑 평면의 원을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평면상의 직선의 방정식을 모릅니까? 다 알잖아. 평면상의 원의 방정식 몰라요? 안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벡터를 쓰지 않고 푼다고. 내가 숙제 내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술형에 자 이것을 벡터를 이용하여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다 틀린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부하고 싶은 말 다 떠나서 당부하고 싶은 말 자 내가 오늘 이 부분 숙제 내주잖아. 절대로 니네가 알고 있는 중3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돼. 오늘 새롭게 배운 벡터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냥 마음대로 푸세요. 서술형만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푸는 연습 안 하면 서술형에서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직선하고 번들 얘기를 여기 할 테니까 정리할 테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거기 빨간색 표시돼 있지만 자 방향 벡터 밑주세요. 지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벡터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보세요. 자 평면상에 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두 점이 존재를 했었어. 얘를 드는 거야, 그냥 얘를 드는 거야. 자 여기에 x1, y1이 있었고 여기에 x2, y2가 있으면 우리가 고1 때나 중3 때 아기 때는 말이야 이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을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다? x2 빼기 x1 분의 자 y2 빼기 y1이다. 물론 xrp가 똑같은 경우에 뭐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야.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방향 벡터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자 방향 벡터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자 직선의 두 점을 봤을 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 거야. 그래서 x의 증가량 얼마입니까? x2 빼기 x1
자, y2 빼기 y1으로 이렇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으로 만들어진 이 벡터 얘를 뭐라고 한다? 방향 벡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서 예를 들자면 야, 저거 쓰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방향 벡터가 예를 들어 3,-2다 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으로 이 말의 의미는 x가 3개 증가할 때 y가 2개 감소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저거 그 방향 벡터가 기울기 뭐 오른쪽 위에다 적든 저거 방향 벡터라는 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을 확인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정의를 좀 해보고 싶다고. 그림이 못하네 젠장. 자, 여기 잠깐 볼게. 야,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유도할 건데 유도하는 과정이 잘 이해는 안 될 거야. 결론만 기억하면 되긴 되지만 일단 유도를 좀 해볼게. 유도. 자, 간다. 자, 좌표 평면에 A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 그리고 좌표 평면에 어떤 뭐가 있냐면 방향 벡터가 있었어. 여기 그림이 못하야. 유벡터인데 그지같이 유벡터.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을 지나며 이런 방향 벡터를 갖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한 점과 지울기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봐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임의의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의 좌표를 x, y라 하고 그럼 이 x와 y의 관계를 찾는 것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호우! 주면 안 돼. 호우. 놀래지 않았어. 놀랬어야지 잠이 깼을 텐데. 방 놀래시켜줄게. 알겠지? 방 놀래켜줄게. 놀래키면 큰일 나니까. 자, 간다. 이 벡터랑 이 벡터랑 평행하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요거인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이런 얘기는 얘랑 그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이 서로 같아지는 그런 벡터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뭐 한다? 평행해. 그래서 A에서 P를 바라본 벡터하고 U 벡터가 서로 평행하고 그럼 이거는 P에서 A를 빼야 되니까 자, x 빼기 x1하고 y 빼기 y1하고 누가 평행해야 되냐면 A하고 B가 서로 평행해야 돼. 그럼 이거 뭐랬지? 이들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 x 증가량, 그러니까 증가량을 떠나가지고 왜 얘랑 평행하면 나의 x 성분분의 너의 x 성분은 나의 y 성분분의 너의 y 성분. 그래서 니네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x1, y1을 지나고 x값이 a만큼 증가할 때 y값이 b만큼 증가하는 직선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 거야. 잘 들어. 가장 확실한 이야. 니네 y는 이러면 안 되지만 3분의 2 x 빼기 1에 더하기 5 보면 알지? 이 직선은 1,5를 지나며 x값이 3 증가할 때 y값이 2 증가하는 직선이라는 거 알잖아. 이거 모르면 좀 노답이지. 근데 봐봐. 이 5를 왼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봐. 그러면 3은 밑으로 딱 있는데 x 빼기 1 되고 다시 5를 넘기고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3이 밑에 있는데 5 넘어가면 y 빼기 5고 양변 2로 나누됐으니까 이래서 요게 같은 방정식이거든. 그럼 얘를 보고 뭘 떠올려야 된다? 얘를 보면 1,5를 지나고 방향 벡터 u 벡터가 3,2인 직선이구나 라는 걸 이제 얘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네가 정리할 건 뭐냐? 아까 적었죠? 자, 이거면 이거 적었지? 자, 유도하는 과정도 집어치우세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게 같은 직선이고 얘가 얘를 의미한다 라는 것만 적어. 자,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울게. 자, 뭐 중요한 과정을 뭐 합니까 그냥. 자, 해가지고 자, 이걸 딱 보면 1,5를 지나고 x값이 3 증가할 때 y값이 2 증가하는 그런 직선이구나. 자, 1,5를 지나고 x값이 3 증가할 때 y값이 2 증가하는 바로 그거구나. 그냥 원래 z만 딱 집어넣으면 공간 직선 딱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 없어졌으니 뭐 얘기할 이유가 없고 아쉬워. 잘하는데 그거 아쉬워. 소용 없었어. 잘하면 뭐하는 거야. 그죠? 잘하면 뭐해. 그걸 빠는 거. 자, 이제 두 가지 개념 설명하고
자, 우리 오늘 수업이 몇 시 끝나는 거죠? 4시 15분에 끝나는 거죠?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두 개 개념 설명 잠깐 하고 좀 쉰 다음에 이런 문제 풀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세요. 자, 뒷부분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로 보시고, 자 이제 좌표평면의 법선 벡터 잠깐 설명할게요. 법선 벡터는 수직인 기울기래. 자, 우리가 왜 옛날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요 점을 지나는데 이 직선의 수직인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럼 이제 고1 때 수직이다? 그럼 어떻게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나 직선인데 이것도 좀 더 이거 하나 적어줄게. 걱정히 적어줄게. 일단 지금은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을 혹시 위해서라도 한번 들어봐봐. 야, 내가 A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직선의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이 직선인 랜덤한 어떤 P라는 점을 잡았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 y를 해서 이 x하고 y는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주어진 정보는 뭐냐? 야, 이 점을 지났는데 얘가 어떠한 벡터의 수직이래. 자, 법선 벡터는 보통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면 n 벡터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뭐냐? 직선의 방정식 궁금해.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노란색 벡터 바로 a, b의 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유도 과정 어차피 지울 거거든. 봐봐. 야, n 벡터하고 누구하고 수직이 돼야 되냐면 a, p 벡터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 이 둘의 내적의 결과는 0이 돼야 돼. 그럼 봐. n 벡터 노란색 벡터하고 이 직선이 내가 어떤 점을 잡든 간에 a하고 p를 잡든 a하고 p를 잡든 a하고 p를 잡든 다 노란색이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내적이 0. 그럼 너는 야, a, b인데 얘는 p에서 a를 빼야 되니까 p에서 a, p x, y에서 x1, y1을 빼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이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차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믿으시자. 자, 법선 벡터는 뭐다? 수직인 기울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직인 기울기. 수직인 기울기. 자, 근데 그 놈이 뭐로 적용이 된다? 바로 x와 y의 개수로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방향 벡터는 분모로 갑니다. 법선 벡터는 지금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a하고 b, x하고 y의 개수의 역할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적을게. 자, 니네가 직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정리한 결과 이런 식이 나왔다면, 채나 이런 식이 나왔다면, 자, 4 곱하기 x 빼기 1에 마이너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2가 자, 여기다 라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발견하게 된다면 벡터 버전으로 아, 이 친구는 바로 1,2를 지나며, 자, 법선 벡터가 4, 마이너스 3이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n 벡터인 자, 4, 마이너스 3의 자, 수직인 직선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돼요. 자, 유도하는 과정을 역으로 생각한 거야. 앞에는 개수가 법선 벡터는 직선의 수직, 끝나는 이 친구랑 수직. 이렇게 얘를 적어 두시면 돼요. 자, 법선 벡터. 이제 원의 방정식 설명하고 좀 쉬자고. 나도 힘들어. 알아. So tired. 우리 또 문제를 또 좀 풀어봐야 되는데, 자, 개념 설명을 좀 자세히 설명해야 니네가 좀 숙제할 때 수월하게 한 번 배울 때 좀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니네가 개념이 뭐 힘들리네, 개념을 잘 모른다는데 헛소리고 솔직히. 그래서 수학 문제 푸는데 저는 좀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아, 헛소리고. 그 개념 없이 이제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그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이 개념을 느끼시는 거거든. 쉽도 안 된 개인적으로 때.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제일 기본적인 벡터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할게요.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은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이제 이런 문제 풀잖아. 좀 이따 이제 예제 문제 봐봐. 개 쉬워. 우리가 벡터를 안 써도 푼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서술형에서 그걸 벡터를 이용해서 해라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벡터를 할 줄 알아셔야 돼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 할게요. 원이 옛날에 고1 때도 기억나는 모르겠지만 야, 이렇게 된다고?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거나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물론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보통은 중심과 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안 눌렀어. 어떻게 눌렀지? 너가 왜 눌렀어? 왜 눌렀어? 이렇게 나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안 눌렀지? 전혀 안 눌렀지? 조금도 안 눌렀지? 안 눌렀어? 나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해준 것 같다는 그 느낌이 확 들었어.
아, 저 나이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저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안 했다고 하면 저 사람 참 그렇겠지? 아, 놀랐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기분 좀 나빠요. 오늘 소주 먹어야겠어요? 자, 갑니다. 자, 이제 뭐냐면 마찬가지로 원이야. 야, 내가 C란덤의 좌표가 x1, y1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반지름이 주어졌대. 그럼 과연 이 안에 있는 이 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 쉬워요? 자, 볼게. 자, 내가 원 위에 임의 점 x, y를 잡으면 우리 알겠지만 PC. 자, 이게 뭐냐면 P 벡터 빼기 C 벡터가 야, P에서 C를 바라본 벡터는 아시겠지만 OC 벡터 빼기 OP 벡터거든? 근데 이 친구의 크기나 사실은 OP 빼기 OC나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라는 얘기는 바로 PC 벡터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가 R이에요 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친구 뭐 OC 빼기 OP라든 OP 빼기 OC라든 뭐 상관없는 거니까 얘는 바로 P 벡터 빼기 C 벡터가 크기가 뭐다? R이다.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거죠. 그래서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가 R이다. 그럼 이제 양변을 이제 제곱하기 시작을 한 거야. 자, 보세요. 너도 스칼라, 나도 스칼라. 양변 제곱을 했어요. 자, 너 벡터고. 자, 저기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양변 제곱하면 아까 했지만 어떤 벡터 크기 제곱은 내적으로 나온 거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를 x, y C라는 점의 좌표는 x1, y1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유도가 되긴 된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니네가 여기서 기록해 둘 건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자 결국에 요 벡터로부터 출발한다. 자, 그래서 C컴마을 중심으로 하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나타내는 벡터식은 바로 이렇게 식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자,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이야, 그지? 누가 원의 방정식을 모르나 다 알지.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는 거에 대한 건 그림이 없어서 니네가 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자, 원 누가 그림 잘 그리나 한번 볼게. 자, 이번에 뭐냐면 A하고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어떻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야, 여기 원이 있었어? 그려야 돼, 니네가. 왜 전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있었어, 지름. 그래서 내가 얘를 A라 하고 내가 얘를 뭐라 한다? B라고 할 거야. 근데 외부에 딱 하고 원점이 존재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의 공통적인 특징을 확인할 것이냐? 이 원 위에 랜덤한 어떤 P라는 점을 잡았어. 근데 아시겠지만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가 항상 90도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반드시 90도가 되기 때문에 자 누구 벡터하고 AP 벡터하고 자 BP 벡터의 내적은 그 결과가 반드시 0이 되셔야 돼. 0이. 되겠어? 끝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은 두 내적의 결과 0이다는 걸로 해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10까지 구하는 것도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나도 돌아오는데 진짜 때린다 진짜. 자, 이 점의 좌표가 1,2고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가 3,4인데 이걸 내가 랜덤한 x, y라 해서 진짜로 한번 얘랑 얘랑의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P에서 A를 뺍니다. P에서 A를 뺀다고. 그럼 P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걸 빼니까 얼마야? 자, x 빼기 3, y 빼기 4 이렇게 되고 되죠? 자, 얘는 P에서 B를 빼요. 얘에서 얘를 뺍니다. 자, x 빼기 1에다가 자, y 빼기 2 한 결과가 뭐가? 0이 되셔야 돼. 자, 그래서 x성분은 x성분끼리 곱해서 자, x 빼기 3하고 x 빼기라고 곱해주고 얘랑 곱하지만 아마 y 빼기 4하고 y 빼기 2하고 곱해서 그 둘을 더한 결과가 0이 되게 된다. 마지막 한마디 할게. 얘네 고1 때 아마 이런 공식을 배운 사람 있을걸?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아마 배운 사람 있을지 모르는데 물론 난 안 가르치지만 자 그 공식도 사실은 이렇게 유도되는 거죠. 전개하면 x하고 y는 2차식 나오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니네가 할 건 자 요 그림 밑에 이 식 밑에 요 그림만 얘네가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뭐 조사모사긴 한데 조금 쉬고 10분만 쉬게 10분만 자, 나머지 이제 예제 문제를 오늘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10분만 쉽게 10분만 자 이제 예제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이 내가 나름대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타이핑 쳐서 했는데도 좀 약간 화성화 좀 떨어지니까 일단 본인 책을 잠깐 참고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내적하겠대. 되게 쉬운 거야. 자, 너의 벡터의 크기 2하고
나의 벡터의 크기 3하고 자 우리들이 이루는 45의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자 2분의 루트 1을 곱해주시면 게임 끝. 자 너의 벡터 크기 3이고 자 나의 벡터 크기 2인데 90도의 코사인 값은 0이기 때문에 자,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얼마다? 자 0이라 잡아주시면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수직이다. 내적의 결과는 0일 수밖에 없다. 자 나의 벡터 크기 4, 너의 벡터 크기 3, 그래서 4 곱하기 3 하신 다음에 자 코사인 120도인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시면 되겠고 자 너의 벡터 크기 4, 나의 벡터 크기 3. 자 너랑 나랑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가격은 180도 180도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그 둘의 내적의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보고 자 중요한 건 벡터하고 벡터의 내적은 더 이상 벡터가 아닌데 벡터와 벡터의 내적의 결과의 부호를 보고 실제로 두 벡터가 예각을 이루고 있는지 두각을 이루고 있는지도 구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도형이 주어진 상황. 자 이 중에서 좀 약간 2번을 선생님이 좀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할 텐데 야 봐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대 2대 루트 3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삼각형 두 개를 붙여놨어. 그래서 이 길이 2, 이 길이 1, 이 길이 루트 3, 이 길이 루트 3인 거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두 벡터의 내적을 실제로 그림에 표시해보고 한번 계산해 볼게. 자 1번은요 A, B 벡터랑 A, C 벡터를 내적해 달래. 그럼 너의 크기 2, 나의 크기 2.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120도이기 때문에 120도의 코사인 값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120도의 코사인이 아직도 마이너스 2분의 1 헷갈리시면 이거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하셨겠지? 자,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 BA 벡터랑 BC 벡터를 이렇게 달래. 자, BA라고 하는 요 벡터랑 자, BC 벡터를 내적해 달래. 그럼 너의 벡터의 크기 2하고 자, 나의 벡터의 크기 2루트 3하고 그럼 너랑 나랑 이루는 가격 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자 30도의 코사인 값인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약분 해주시고 3, 3 곱해주면 자 너랑 나의 내적의 결과는 자 6이 되게 된다 사실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기하학적인 성질이 있다 했어. 그래서 기하학적인 성질로 설명해보자면 자 선생님이 지금 내적하고 싶은 게 바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내적하고 싶은 거니까 자 이 벡터의 시점과 종점에서 이 벡터의 수선발을 내리시면 결과적으로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바로 2, 3분의 길이와 2, 3분의 길이를 곱하는 것이다. 이건 많이 볼수록 많이 볼수록 좋거든.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루트 3, 얘는 2루트 3. 그래서 루트 3과 자, 2 루트 3의 자, 곱으로서 6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하고 4번도 뭐 비슷한 주제긴 한데 뭐 3번까지 볼게. 자, AB 벡터하고 CA 벡터. 자, 한번 물어본다 이제. 돌아가서 물어보자. 자, 선생님, AB 벡터랑 CA 벡터를 이렇게 달래? AB 벡터하고 자, CA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문제야. 자, 너는 크기 2고 자, 3번 갈게. 자, 나도 크기가 2인데 자,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희주야, 몇 도니? 몇 도? 120도 아니야. 선분과 선분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120도지만 자,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시점을 일치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이기 때문에 60도.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셔야 된다. 요거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했지? 자, 선분과 선분이 이루는 가격 크기 아니라 자,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 4번도 볼까? 이건 보자. 야, BC 벡터 어디 있어요? BC 벡터는 여기 있어요. BC 벡터 여기 있고 자, CA 벡터는 여기 있거든. 소정아, BC 벡터랑 CA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몇 도일까? 이 하얀색 벡터랑 노란색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몇 도일까? 뭐 크기를 모르는 건 아닐 거고. 몇 도? 150도라는 얘기야. 150도. 자, 하얀색 벡터랑 자, 같은 벡터 표시해 주시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30도가 아니라 자, 150도라는 부분에 조금 주의해 달라.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이건 우리를 좀 약간 무시하는 척한 것 같아. 이 두 개 벡터를 내적합니다. 올바른 표현으로 쓸게. 자, 그래서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X 성분끼리 곱한 6이고 자, Y 성분끼리 곱한 마이너스 2를 더해라 라고 해서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바로 4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아까 지금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자, 4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평면 벡터의 교환 법칙, 덜한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잠깐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이런 연산 법칙에 의해서
자, 내적의 연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 넘어가요. 자, 5번 요거랑 설명했습니다. 자, 벡터 크기 제곱은요. 사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까지만 쓸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와 내적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전개하고 계산해주면 이런 형식이 나오지만 근데 그냥 우리가 이거를 거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환부생은 다 아니까 그냥 마치 곱셈 공식 가듯이 그냥 전개하면 되겠다. 근데 표현들만 좀 주의를 하래요. 표현. A 벡터 크기 제곱이지 A 벡터의 제곱 아니고 그런 그냥 표현 범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6번 나왔습니다. 중요해. 자, 아까 뭐랬냐면 벡터의 3대장이야. 시점 통일. 대수학원이니까 각은 내적으로 구한다.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내적을 먼저 계산해야 돼. 선생님,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면 자, X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Y 성분이 곱하면 2니까 이건 너무 특별한 케이스인데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라는 얘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90도라는 얘기죠. 요거는 좀 적절하지 못한 얘기인 것 같아서 요거는 내가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예를 적으세요. 자, A 벡터가 얼마냐면 3,1이고 자, B 벡터가 얼마냐면 1,2인데 자,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거야. 특수각이야. 구해보도록 할 거야. 들어봐. 선생님,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은 자, X 성분끼리 곱하면 3이고 Y 성분끼리 곱하면 2고 그냥 3하고 2하고 더하니까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5라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원래 얘 어떻게 계산했어야 되는 거냐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걸로 계산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 내적의 결과는 뭔데? 자, 보세요.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10입니다. 자,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5예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곱해줬겠지? 자, 그래서 얘랑 곱한 게 5루트이기 때문에 자, 코사인 세타의 결과가 바로 루트 2분의 1 되게 되고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45도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45도로. 뭔 얘기라고?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3,1이 있었고 1,2가 있었는데 얘랑 연결한 요거 있지? 요거 실제로 정확하게 자, 45도가 된다 라는 걸 지금 이제 구해낸 거야. 신기하지? 특수각이 될 줄은 몰랐는데 특수각이 나왔다는 거. 근데 각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코사인이 뭐 예를 들어 루트 3분의 1이다. 이건 못 구하는 거야, 각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각도를 구해라. 이거는 그럼 코사인이 특수각으로 나온다. 이 얘기인 거고. 자,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뭐 특수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것이 바로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넘어갑니다. 자,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느낌. 자, 이거 좀 보세요. 이건 뭐 적을 필요 없고 눈으로 봐. 야, 저 벡터랑 수직인데 크기가 10이래. 그래서 사실은 이 벡터랑 수직인 벡터를 자, 센스 있게 기호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 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도 돼. 근데 그것보다는 선생님 씨가 하는 것처럼 자, 요 벡터의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그럼 얘랑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돼야 되고 집중. 자,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를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얘를 3x, 4x라고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값이랑 반대가 돼야 돼. 왜냐면 얘랑 미쳤냐? 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걸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너의 절대값 얘 같고 얘의 절대값 같고 너랑 부호가 반대니까 나랑 부호 똑같아요. 자, x 성분끼리 곱하면 12x, y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2x. 그래서 이 친구하고 수직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씩 세워주는 연습은 좀 필요해. 밑에 있는 풀처럼 돌아가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선생님 그 이 비벡터의 크기가 자, 비벡터의 크기가 x 성분의 제곱인 9x 제곱에 y 성분의 제곱인 16x 제곱이라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된다? 자, 5 곱하기 절대값 x가 된다. 응? 제곱하고 루트 시정은 절대값이잖아. 자, 근데 그 크기가 10이라고 얘기했으니 그래서 x값은 2 또는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자, x가 2라는 얘기는 얘가 6,8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 뭐 메모할 것까지는 없어. 뭐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랑 뭐 거의 대동소인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자, 주어졌어. 얘랑 수직이야. 이 정도는 잡아달라고. 얘 하나 들어볼까? 선생님, A 벡터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 2,1이야. 그럼 얘랑 수직인 벡터를 잡을 때는
마이너스 x, 2x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된다고. 얘랑 수직인 벡터 잡으라 그러면 자, 절대값 반대, 부호는 반대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수직인 벡터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활용 가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일 때 x값. 자, 우리가 사실은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이미 이거는 성분에 설명했던 건데 너의 x 성분 3분의 나의 x 성분 마이너스 2가 너의 y 성분 2분의 나의 성분 x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시 주어질 이유는 없는데 굳이 뭐 벡터의 평행을 내적을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메모할 것도 없겠지? 넘어갑니다. 자, 9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슬슬 보는 거야. 바로 한 20분 남았는데 좀 빠듯할 거야. 집중해서 잘 보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뭐냐면 이 표현이야, 이 표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스칼라 둘 다 양변 제곱한다. 요거 양변 제곱한다. 선생님,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 제곱은 7이야. 근데 이거 원래 A 빼기 B 벡터랑 A, B 벡터를 내적한 거지? 그래서 마치 곱셈 공식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마치 곱셈 공식처럼 얘를 전개할 수가 있는데 얘를 전개할 때는 앞에 거의 제곱 A 벡터의 크기 제곱에 마이너스 2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더하기 B 벡터의 크기 제곱으로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이렇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좋은 사람들일 거야. 딴짓했구나. 자, 근데 A 벡터 크기가 3이니까 이 친구는 9입니다. 자, B 벡터의 크기 1이니까 이 친구는 1이에요. 집중. 자, 얘랑 더하면 10. 넘어가면 마3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분의 3.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2분의 3이라는 거. 그거 왜 구했냐? 아니 A 벡터랑 B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구하니까.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한 거고 그 내적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뭐 했다? 양변 제곱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근데 이거 원래 어떻게 된다고? 원래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A 벡터의 크기가 3이라 했고 B 벡터의 크기 1이라 했고 그 양변상으로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이 되더라. 자, 바보가 아닌 이상 각도는 몇 도다? 자, 3분의 8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둔각으로 넘어가면 안 돼. 야, 벡터가 이루는 각의 90에서 180 넘어가잖아? 그럼 다시 예각이 되는 거야, 벡터 크기. 그러니까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는 당연히 0도와 180도 범위 안에서 생각하니까 뭐 생뚱맞게 뭐 300도 이러면 짜내고, 오케이? 반대.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해. 다시 강조.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은 무조건 내적.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필요해. A 벡터와 B 벡터의 곱이 필요해. 그래서 얘를 양변 제곱해서 A 벡터와 B 벡터의 곱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 다시 이제 2번. 자, 요거 사실은 내가 원래 증명 잘 안 하잖아. 근데 살짝만 보여줄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살짝만 보여줄게. 자, 벡터를 이용하여 마름모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됨을 보여주고 싶대. 자, 우리 여기 잠깐 볼게. 우리가 마름모라고 하는 건 평행사변형 중에서 자, 이웃한 모든 변의 길이 같은 이런 특수한 평행사변형을 마름모로 한다. 근데 우리는 얘가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그거를 벡터로 보여줄게. 자, 대결한데 금방 끝나. 자, 내가 편의상 이 벡터를 뭐라고 A 벡터를 하고 눈으로 봐 그냥. 자, 요 벡터를 B 벡터로 하잖아. 자, 내가 이 사각형의 이름을 좀 나와라 야. A하고 B하고 C하고 D로 한번 잡아볼게. 집중해. 스몰 A랑 스몰 B랑 더하면 이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거야. 그래서 A에서 C를 바라보는 벡터는 뭐라 쓸 수 있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 쓸 수 있다. 동의합니까? 자, 근데 내가 선생님 이 벡터를요 잠깐만 X 벡터라 하면 A 벡터에 X 벡터를 더하면 B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벡터에다가 X 벡터를 더하면 자 B 벡터가 되기 때문에 X 벡터는 바로 뭐냐?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 벡터가 뭡니까? BD 벡터거든. 자, BD 벡터가 X 벡터인데 걔는 바로 뭐다? B 벡터 빼기 A 벡터. 그래서 내가 AC 벡터랑 자 BD 벡터를 내적하면 마치 곱셈 공식처럼 부호가 바뀌지 않은 B 벡터의 크기 제곱에서 부호가 바뀐 A 벡터의 크기 제곱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자 마름모라 했기 때문에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 같고 그럼 이거의 결과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내적한 게 0이니까 두 벡터는 서로 수직. 그래서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내적을 이용해서 또 증명을 한 거야. 좀 그냥 그런 거다 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이거 생각할게 그냥 생각할게 괜찮아. 왜냐면 이거 원래는 또 마찬가지로 공간상의 점 3개 주어졌을 때 넓이 쉽게 구하자고 만든 공식이거든.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패스 공간 벡터 패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게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3 고1 때 배웠던 개념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늘 배웠던 개념만 사용하셔야 돼. 오늘 배웠던 개념만 사용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선생님 4,7을 지나고 다음과 같은 방향 벡터를 갖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해가다. 자 집중. 2번을 먼저 볼게. 2번을 먼저 볼게. 자 일단 먼저 4,7을 지난다 라고 하면 이렇게 x 빼기 4는 자 y 빼기 7 요게 기본 세팅이야. 4,7을 지나는 직선. 원래 0,0을 지나는 직선인데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요 방향 벡터를 밑에다가 깔아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2번. 자 방향 벡터가 2,1이라는 얘기는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이 1 증가한다. 자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이 1 증가한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민서가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왜 아니냐? 문제겠지만 0분의 x 빼기 4는 그럼 뭐 해야 돼? 자 1분의 5야 이 멍청아 5분의 자 y 빼기 7이라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0인 게 있으면 이런 룰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돼. 자 방향 벡터의 의미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 x값이 변하지 않는데 y값만 변한대. 직선인데 직선의 점 2개를 잡았는데 x값이 변하지 않는데 y값만 변한대. 무슨 얘기일까? y축의 평이라는 뜻이야.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는데 자 선생님 나는 4,7을 지났는데 자 x축이 아니라 y축의 평행한 직선은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으면 x값은 변함이 없는데 y값만 변하니까 방향 벡터 성분 중에 0인 게 있다는 얘기는 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x좌표가 언제나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쓰지 않고 x는 4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분이 0이 아니면 이렇게 하시고 0인 게 있으면 이거 평행한 거니까 그 답이 x는 아니면 y는으로 나오니까 자 누가 변함이 있고 누가 변함이 없는지 암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x값이 변하지 않는데 y값만 변한다. x값은 변함이 없는데 y값만 변한다. y축의 평행하고 그 직접체는 x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래.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의 벡터인 방향 벡터 구하고 싶으면 자 밑에다가 살포시를 적어주신 다음에 이놈의 방향 벡터는 1,3 요거 주셔야 돼. 자 우리가 항상 x랑 y의 개수가 1이 된 상태에서 분모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얘 낚으려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 그래서 얘는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y 빼기 1 마이너스 해서 x랑 y의 개수가 1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는 바로 2, 마이너스 5구나. x값이 2개일 동안 y값은 5개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넘어가자.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야, 니네 쇼킹해. 진짜 서술형 1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당황스럽다고. 왜? 본능이. 할 줄 아는데다 저거. 그지? 중3 고일 걸로 하는데 빵점. 그러다 이제 빗 뜨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야, 니네가 이거를 이제 벡터 버전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선생님, 하나만 할게. 같은 의미니까 2번 풀게. 방향 벡터를 먼저 조사해야 돼. 자, 방향 벡터라는 건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이기 때문에 자, x가 1 증가하는 동안에 y값이 6개 감소했으니까 얘가 바로 방향 벡터고 얘가 바로 분모를 깔아줘야 돼. 증가량의 비율이. 그래서 이거는 이건데 자,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 밑에 깔아주시고 그리고 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거든. 자, 그럼 요거 쓸까요? 요거 쓸까요? 2,4 지나니까 x 빼기 2에다가 y 빼기 4 딱 적어주시면 이것이 바로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구한 거야. 별거 없거든, 개뿔없거든. 이렇게 안 쓰면 빵점이라고. 서술형 나오면. 근데 니네 선생님이 이걸 객관식으로 낼 것 같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근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럼 그냥 깔끔하게 고일거리 푸는데 알겠지? 서술형 아니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근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니네가 나중에 시험 때 임박해서 이걸 연습하겠다?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자, 분명히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유리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 반드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해두시고. 자, 3, 마이너스를 지나고 다음 벡터의 수직이란 얘기는 이 친구가 바로 뭐란 얘기고 법선 벡터란 얘기고. 자, 법선 벡터는 무슨 효과? 분모 말고 뭐다? 개수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라고. 법선 벡터는 개수라고. 개수. 방향 벡터는 분모인데 법선 벡터는 개수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까 선생님 졸아서 죄송하다고 아까 와가지고 이렇게 물 먹는데 선생님 죄송해다 졸아서 이게 죄송하다고 다 얘기하더라고. 기본이 된 친구구나. 맨날 졸아도 학번도 얘기 안 하시거든요. 학번도 하시는데 한다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3, 마이너스를 지난다 라고 하면 이번엔 법선 벡터잖아. 야, 봐봐. 방향 벡터면 기본 포맷이 이거라고. 근데 법선 벡터면 개수니까 기본 포맷이 이거라고. 법선 벡터면. 야, 뭐 지난다고? 3, 마이너스를 지난다고. 3, 마이너스를 지난다고 평행이동 개념 생각하라고. 그리고 하나만 할게, 이거만 할게. 자, 요게 바로 법선 벡터. 개수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3 적어주면 끝! 끝인 거야. 그냥 니네가 이거를 법선 벡터가 이거니까 그 얘는 마이너스 3이고 그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3분의 1이고 기울기 3분의 1이고 x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하면 하겠지. 답은 구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자, 법선 벡터는 개수라고 방향 벡터는 분모고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다 원래 공감하려고 했던 건데 무용지물이 됐지만 교육과정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얘를 보고 이거의 법선 벡터를 구하래. 선생님 적당히 평이동하면 야 보세요. 얘를 적당히 평이동해서 더하기 3에다 더하기 3i에 더하기 3 해주시면 자, 빼기 x에 더하기 3i에 더하기 6은 0이 돼서 사실은 법선 벡터에 상수항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x하고 y의 개수만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 보고 야, 이 직선에 법선 벡터 구해라 라고 하면 숫자는 상관없고 x와 y의 개수 비율인 이 친구의 법선 벡터는 바로 1,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는 양변으로 곱하고 좀 정리를 하자. 자, 2x가 될 거야. 넘기면 빼기 y가 될 거야. 숫자는 오로로 하면 더하기 5가 될 거야. 근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럼 정리한 다음에 그럼 이 친구의 법선 벡터 구해라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개수인 2, 마이너스 1이 두 번째 직선의 법선 벡터 보통 했습니다.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4번 이제 거의 끝난다. 야, 봐. 원래 이것도 공간이라고. 원래 공간상의 직선이 이렇게 가면 이 둘 각도 구하는 거 이거 할 때 쓰려고 한 건데 야,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있잖아. 이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돼. 그잖아? 자, 방향 벡터가 어떤 직선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궁금하면 벡터랑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방향 벡터를 조사해야지. 자, 똑같은 문제니까 이것도 하나만 할게. 자, 밑에 문제 본다. 밑에 문제. 자, 선생님 밑에 있는 친구의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페이크 없고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얼마 되냐면 3,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니까 이거 어딜 낚으려고 y 앞에 계속 마이너스니까 분모보다 마이너스 곱해서 빼기 1분의 y 빼기 해주시고 x, y 잡아주시면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가 자 2, 마이너스 1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각이니까 내적이지. 너의 벡터랑 나의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면 x끼리 곱한 6에다가 1 빼니까 얼마가 되고 5가 되게 되는데 이거 원래 혹시 강원래라고 아니 혹시 클론 그 아저씨 중에 강원래 원래 u1 벡터와 u2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걸로 계산했었어야 돼. 근데 u1 벡터의 크기 너 크기 루트 c 나의 크기 루트 5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45도 4분의 8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뭐 대단한 건 같지만 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흐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숙제 해라 제발. 다 까먹는다. 알겠지? 오늘 숙제 하셔야 돼. 자, 이제 한 2개 남았나? 3개 가야지. 좀 빠듯하게 좀 했는데 자, 이제 5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벡터끼리 평행하면 돼. 두 직선의 수직이다. 벡터끼리 수직이면 돼. 집중.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 난 아쉽게도 이제 나와서 또 확통 수업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일단 페이크 있는지 보고 없어 그제? x하고 y 계수가 다 1인 거 봐서는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3,k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마이너스 5,k 플러스인데 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싶으면 벡터끼리 서로 평행해라. 나의 x성분 3분의 너의 x성분 마이너스 5가 나의 y성분 k분의 너의 y성분 k 더하기가 크로스로 곱해주면 정답 되겠다. 근데 여기서 혹시 학교 선생님 중에 진짜 쪼잔해가지고 야 얘랑 해가지고 마이너스 5k인데 얘랑 3k 더하기 6이고 내가 봤거든. 촉촉하고 하면 k가 싫다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러면 되거든? 근데 감점 응? 분모가 0일 수 있대. k가 0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렇게 썼다고 감점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뭐 물론 또 서술형 때 되면 또 그걸 아는 대로 하겠지만 이거 꼭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이렇게 써. 미지수가 분모야 이렇게 써. 그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럼 이건 다 감점을 할 요소가 없는 거야. 근데 진짜로 이런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진짜로. 나 좀 당황스럽지. 썼더니 k가 0일 수 있는 부분은 감점을 그거 되게 많이 시켰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빡쳤지만 실수한 거니까 자, 분모의 미지수를 두는 건 좀 별로 안 좋은 행동이다. 자, 두 번째. 야, 이 친구 1, 어디 낚으려고. 자,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k,4고 자,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k,-1이고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구시냐? 그럼 벡터랑 수직이니까 둘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되셔야 된다. 너랑 나랑 곱한 거 바로 k제곱에 너랑 나랑 곱한 거 빼기 4가 자, 여기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k 쉬워요. 자, 다음 6번 2개 남았으니까 빨리 하자. 자, 아까 사실은 1번은 이미 우리가 개념 정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바로 두 번째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서 어떻게 1,1과 3,4를 자,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여기서 구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거 깎아 썼어. 잠깐만 보겠신 그러면. 원이 있었어. 지름이 있었어. 누굴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고? 자, 1,1이랑 3,4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구하라고. 벡터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래? 그럼 이 원을 구성하는 임의의 점 잡았어? 이 점의 좌표를 x, y라 하고 그 이 x하고 y의 관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A에서 뭐 A냐? A냐 B냐? 그 이름 줘줄게. A하고 B면 A에서 P를 바라본 벡터하고 B에서 P를 바라본 벡터가 그 내적의 결과가 반드시 0이 되셔야 된다고. 수직이니까. 자, 그래서 너에서 P에서 너를 빼. 얘에서 얘를 빼. 여기까지만 쓸게. x 빼기 1, y 빼기 1과 내적. 자, P에서 B를 빼. 여기서 뺍니다. 자, x 빼기 3, y 빼기 4의 결과가 0이 되게 된다.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게 더해서 0이다. 정리해 주시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자. 자,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못 봤던 게 다음 시간에는 진도 한 단어. 야, 우리 이제 기하가 4번 남았는데 한 번마다 한 단어씩만 나가. 공간 파트는 되게 여유 있는 어떤 커리가 될 거야. 공간 도형, 공간 좌표, 응? 이래도 되나? 그 정도로. 자, 이제 야 봐봐. 야, 1,-1을 지나고 얘랑 평행하대. 알잖아. 평행하다는 건 지우기가 같다는 뜻이고. 자, 얘랑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고. 잘 들어? 방향 벡터가 같다는 뜻이고 분모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너랑 나랑 서로 평행하다. 너랑 나랑 방향 벡터가 똑같다. 분모가 똑같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평행에 그럼 분모가 똑같은 거야. 3분의 4분의. 근데 저 1,-1을 지나댔으니까 x 빼기에 y 더하기 해주시면 된다고. 되게 쉬운 거지. 평행하다. 방향 벡터가 같은 거다. 방향 벡터는 분모. 법선 벡터는 계수. 분모가 같은 거다. 너랑 나랑 분모가 같다. 오케이? 두 번째. 자, 지금 이 친구의 수직이래. 이 친구는 벡터로 표현하면 4,7인데 이 친구의 수직이 돼야 되니까 이게 바로 나의 법선 벡터가 돼야 되고 다시 나 직선 나는 이 친구랑 수직 그럼 이 친구가 바로 나의 법선 벡터 바로 나의
개수로 사용이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가로가로 쳐주시고 가로가로 쳐주시고 네가 버선 벡터니까 4, 7 잡아주신 다음에 내가 3, -4를 지나니까 x 빼기 3에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솔직하게 얘기할게. 대충 이해되잖아. 지금 니네 마음에 대충 이해될까? 대충 한 이런 거군. 근데 안 하잖아? 니네 나중에 이거 나오잖아? 그럴 것 같지 않아? 고일 과정으로 풀 것 같지 않아? 계속 숙제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바로 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다른 어떤 단원에 비해서 이 마지막 파트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방향 벡터는 분모, 법선 벡터는 수직인데 개수.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좀 개인 좀 많이 받을게.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평행하면은 다시 자 평행하면은 그러니까 평행하면